일반 X6와 다른 점은 그릴 하단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펜다 가니쉬의 X6M 엠블럼과 에어브리더가 있지만 구멍은 뚫려 있지 않습니다. M 사이드 풀미러 자주 보셨죠? 전륜 295, 35, 21인치, 후륜 315, 30, 22인치. 안녕하십니까. 내돈 내산 리뷰 X6M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740Li 영상을 올렸었죠. 근데 뭐 요런 차를 협찬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돈 내산 해버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처분하고 또 다른 차를 내돈 내산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X6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기역자로 되어 있던 안개등 커브가 요렇게 디귿자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 앞에 립스포일러 비슷한 게 달려 있는데 여기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무로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출고할 때 여기 바로 탁송 기사님이 갈아 먹었는데, 자, 네, 그런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맨하탄 그린을 예약을 3군데를 했어요. 근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이것도 1억 7,700이었는데 1억 8,120으로 420만 원이나 올랐어요. 뒤에 킹모션 트렁크까지 빠지면서 X대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미루다가는 가격만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급하게 화이트로 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X6의 그 대표적인 게 아이코닉 글로우잖아요. 그렇죠. 여기 불 들어오는 거. 그게 없어요. 하지만 M이니까 없어도 용서가 된다. 그거 없어도 M 배지가 다 커버 쳐줍니다. 맞죠. 딱 밖에 X6M 옆에 휀다 사이즈가 2cm 정도 더 넓어요. 일반 X6보다. 약간 뭐 어설픈 오바 휀다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 앞에는 뭐 더 볼 거 있으면 구멍 뭐 숭숭 뚫려 있고, 이 뭐 열시키라고 뭐 이것저것 다 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M의 상징 사이드미러 뿔미러가 있죠. 카본으로 바꾸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굳이 뭐 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다 가니쉬 일반 X6는 뭐 여기 없죠. 죄송합니다. 샵 사장님이 여기까지 PPF를 뭐 유광으로 뭐 싹 다 해놨네요. 아주 열심히 작업하신 흔적을 볼 수 있다. 근데 구멍이 안 뚫려 있네요. 어때요? 여기요. 네. 예, 구멍이 안 뚫려 있습니다. 같습니다. 모양만 있는 겁니다. 짜게입니다. 짜게. 그리고 요 휠이 F바디 때 M3, M4가 악마 휠 모델명 666M. 그래서 악마의 숫자 아닙니까? 6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악마 휠이라고 불렀어요. 그 스타 스포크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거미줄처럼.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변형돼 가지고 지금 G바디 M3, M4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X6에 들어가는 요 별 휠은 스타 스포크는 좀 달라요. 개인적으로 뭐가 마음에 드는지는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어쨌든 M 전용 휠이다. 그리고 앞쪽에는 295, 35, 21인치입니다. 뒤에는 315, 30, 22인치입니다. 이제 이거 일반 X6는 21인치, 21인치 온라인 에디션이 있죠. X6 40D. 네. 걔들은 22, 22 두 사. 얘는 좀이라도 달려야 되는 어떤 그 느낌 때문에 21, 22. 그 M은 원래 디스크에 타공이 되어 있나요? M은 디스크에 타공 당연히 돼 있죠.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렇게 당연히 6P죠. 4P겠습니까 설마? 혹시나 해서요. M 컴퍼니까 6P입니다. 캘리퍼가 훨씬 크죠. 많이 크네요. 원래 파란색입니다. 제가 도색했습니다. 파란색이 더 이쁘지 않나요? 아니요, 끔빨 화이트는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이렇게 살 나와 있고 여기도 블랙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깔쌈하다고 볼 수 있고 뚱뚱해. 그리고 여러분, 저 윈도우 틴팅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새 그 유명한 틴팅 필름들이 본사에서 필름 장난이 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무너지지 않았고 아직도 한 150만 원씩은 줘야 되지만 퀄리티 확실히 보장되는 유실드 어비스 필름입니다. 유실드에는 어비스가 있고 밑에 바이올렛이 있고 뭐 스카이 머시기가 있고 그래요. 어비스가 제일 높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올렛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색깔은 뭐죠? 틴팅 색깔이요. 그러니까 틴팅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차에 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BMW하고 벤츠가 유리 색깔 기본 컬러가 달라요. 똑같은 필름이라도 벤츠에 입힌 거랑 BMW 입힌 거랑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바이올렛보다 더 좋겠지 싶어서 더 위에 어비스를 했는데 안이 완전 안 보이는 그 확실한 반사를 원하거든요. 근데 어비스가 많이 진하진 않아요. 시인성도 엄청 좋고 열차단도 엄청 잘 돼. 근데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노 S5를 더 뗐습니다. 이중 틴팅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너무 어둡습니다. 야간에 운행할 자신이 아예 없을 정도로 어두우니까 틴팅은 한 가지만 해도 좋은 거 했으면 된 거니까 저처럼 이중으로는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뜯으려면 둘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못 뜯고 있어요. 그렇게 진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안에서 뭐 하려고?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저는 원래 부끄럼쟁이잖아요. X6 일반 모델하고 똑같은 이 날렵한 쿠페라인 보여주고 있고, 천장에는 여기 여러분 그
루프 스킨 랩핑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블랙 PPF입니다. 요즘 PPF가 블랙으로 나오는 게 있어. 랩핑을 하면은 오렌지 필이 생긴다고. 니 오렌지 필이 뭔지 알아? 몰라요. 필이라는 건 껍질이야. 오렌지 껍데기가 어때? 두두두두두두하지. 그렇죠. 랩핑하면 그런 느낌을 없앨 수가 없어. PPF라면은 거울처럼 쫙 깔끔해집니다. 자, 뒤를 한번 볼까요? 부랑부라랑. 자, 후면을 보겠습니다. 똥구멍 때문에 이거 사는 거죠. 사실 저도 애 아빠고 맨정신이면 X5로 가야 됩니다. M을 가더라도 5M을 가야 제정신이겠죠. 하지만 이 엉덩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 굴곡. 엠블렘 존나 크게 들어가 있고 S6M 컴페티션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야, 하체 보강 브레이싱 뭐 장난 아니네 이거. 와, 뒤지네 배기 라인도. 그리고 쿼드 머플러 들어가 있고 당연히 리얼입니다. 리얼. 가변 모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안에서 가변 배기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이게 됩니다. 부랑부라랑. 촬영을 하려고 이것저것 일을 해놨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고, X5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들어가고 막 하지요. 그게 좀 부러웠지만 엉덩이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쇼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밑에 우리야 장난감하고 뭐 이런 거 좀 들어가 있고 그래요. 단점은 뭐다? 이 턱이 존나게 높다. 엄마가 뭘 들어 올리려고 하면 엄청 올려야 된다. 에어서스로 내려주지도 못한다. 이 모든 것이 M을 갖기 위해서 다 감안을 해야 되는 단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고 뒷자리 눕힐 수 있고, 이것도 뭐 차박을 하려면 하지만 차박하지 마세요. 차박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걸로 억지로 차박할 거면 이거를 사지 마세요. 인포테인먼트 설정에서 이 높이 단계를 5단계로 직접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M 컴페티션입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겁니다. 일반 X6 모델은 여기 디퓨저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스포티하거든. 근데 M은 일자로 돼 있어요. 이게 좀 더 차분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사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X6가 원래 여기는 검게 돼 있는데 얘는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게 너무 돌출돼 가지고 없어 보인다. 저 안으로 좀 쑥 들어가서 곰 뚫린 것처럼 보여주게 만들든가 했어야 되는데, 순정 스포일러가 생각보다 괜찮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각도도 훌륭하게 들어가 있고, 사장님이 여도 PPF를 해놨네. 뭐 대단하다. 부랑부라랑.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벌집 피자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 색깔이 반전되는 어떤 선택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죠. 현재 X6M의 실내 트림은 그 실버 스톤이거나 이 샤키르 오렌지, 거의 레드에 가까운 이 색상 중에 할 수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실버 스톤을 반대한 이유로 레드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풀 메리노입니다. 그래도 M이니까. 여기 제가 발로 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포켓 공간은 정말 널찍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부분에 이거 왜 이렇게 막아놨는지 모르겠네. X7처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손잡이까지는 좋다 이거야. 카본 트림이 짧은 거 좋다 이거야. 바웰 윌킨스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가 뭔가가 어색해요. 여기가 워크인 스위치 있고 트렁크 여는 거 있고 뭐 똑같습니다. 별다를 거 없어요. 타볼게요. 부랑부라랑. 하단에 도어실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불이 들어와요. 이런 거 아주 멋지고, 이것도 풀 메리노인데 제가 발로, 이건 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찬 거예요. 여기에 BMW는 다 수납 공간이 비밀 그게 있죠. 여기에 바람 필 때 세컨폰을 넣으면 된다. 라이트는 항상 오토에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그냥 네, 하나 시끄럽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자, 핸들 좋아. 하지만 시트를 뒤로 밀어다 주지는 않아요. 일단 앉았을 때 느낌은,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가 많이 솟아져 있어요. 컴포트 시트보다 M 시트가. 그래서 허벅지가 여기 딱 걸리거든요. 물론 주행을 할 때는, 한계 주행을 할 때는 어깨도 잡아주고 허벅지도 잡아주고 아주 안정감 있는 포지션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들이 다리를 좀 이렇게 벌려서 앉잖아. 안 그래요? 왜냐면 중간에 어마어마한 놈이 부랑부라랑. 그래서 이 벌려서 할 때는 여기 좀 많이 걸려요. 지금은 제가 몸이 좀 적응을 했는데 초반에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하지만 시트 모양이 간지가 나니까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시트 이 헤드레스트를 봤을 때, 자,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처음에 오해했는데, 와, 건담같이 멋있게 생겼죠. 여기도 불 들어오는 건데 주행할 때는 불이 꺼져요. 어쨌든 이게 일체형이라서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전동이더라고. 오. 좀 웃기게 전동이 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죠. 오케바리 간지를 위해서 저는 제일 내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베개를 설치하기가 힘든 구조겠죠. 하지만 목베개라는 게 이제 싸 제품들 저도 많이 써봤는데 처음 구매했을 때는 편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빼게 되더라고. 저도 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네 싶다가 결국 빼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공간은 주는 게 내 몸을 유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좋고, 여기가 볼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기대는데 이게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앞으로도 오나요? 앞으로 당기고 싶으면 이 허리를 숙이면 되죠. 아시죠 이거? 알죠. 나는 허벅지 걸리는 거 괜찮던데. 네가 안 뚱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오히려 타고 내릴 때가 불편하더라고요. 높아. 아, 타고 내릴 때는 여기 좀 걸리는 게 있죠. 근데 M3, M4 시트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다. 여기는 이렇게 텐션 있는 껍데기입니다. 스프링으로 올라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카바가 아주 뭐 대가리 잘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카본이 리얼 카본이라서 M40i에도 X4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 영롱합니다. 위에는 다 풀 알칸타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선루프, 이 선블라인드, 요거는 직물로 되어 있어요. 이 X 소름 돋는 단점인데, 원래 여기도 알칸타라거든요. X7 M50i 탈 때는. 내가 볼 땐 이거를 여기에서 지금 원가 절감을 하려고 했나, 이 블라인드 하나 때문에. 6과 7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아닐까요? 설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고요?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이 차 최고의 약점 2열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그 블라인드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건 540은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얘는 바깥으로 걸어요. 안쪽으로 거는 거에서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나 봐요. 바깥으로 바뀌었습니다. 2열 레그룸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족해 보입니까? 아니, 충분히 넓어 보여요. 사실 우리 애들 카시트를 놨을 때는 좁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 운전 포지션에 맞췄을 때는 2열 레그룸은 충분합니다. 다만 방석이 역시나 좀 짧아요. 그리고 허벅지가 조금은 떠요. 확실히 메리노라서 편하긴 합니다. 편하고,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어서 불만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의 개조로 조금 더 눕힐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못 느끼겠고, 야, 괜찮네. 뒤에 처음 앉아봤는데. 하지만 단점은 뭐다? 앞에 건담 시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하다. 시야성이 좀 불편해 보이네요. 좀 답답하다 확실히. 천장은 얼마나 높이가? 천장이요? 헤드룸이 이게 나쁘지 않아요 진짜. 뒤로 완전 누워도 머리가 뭐 닿진 않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나 확보한 이유가 뭐냐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요 앞에서 끝나요. X5는 더 뒤에까지 오거든요. 근데 요 앞에서 바로 끝난단 말이지. 여기 헤드룸 확보를 위해서 여기를 좀 파놨어요. 알칸타라 뒷자리 처음 만져보는데 괜찮네요. 자, 이걸 열었을 때 내 시야에서 개방감은 충분해요. 충분한데 확실히 X5에 비해서 짧은 감은 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포기한 거다. 그리고 또 불만인 게, 동호구가 타고 있는 540에도 있는 B필러 송풍구가 없습니다. 제 차에 있나요? 네, 네 차에 있어요. S6M인데도 여기를 플라스틱으로 처리해 놓고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여기에 송풍구가 없어요. 그리고 포존 에어 컨디션 뭐 의미 없고요. 도어 포켓은 넓어요. 바울레킨스 이쁘게 들어가 있고, 2열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뿐이다. 뒤에 뭐가 있으면 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해주겠죠. 이야, 가죽이나 이런 거, 마감 이런 거는, 이야, 진짜 뭐 말할 게 없다. 대단합니다. 이건 뭔가요? 이 QR코드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시는 분 댓글 써주세요. 중요한 건 뭐다? 주행을 해봐야죠. 주행이 중요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킹카보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BMW X6M 컴피티션을 선택을 했느냐, 오리지널 M 디비전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M3, M4, M5 전부 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M850i까지. 그런데 오리지널 M 디비전 차량 중에 X6M 컴피티션이 가장 상위 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끝판대장 플렉스 했지 뭐. 킹카프 아닙니까? 그랬는데 BMW에서 XM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BMW의 일반 차량들처럼 에코, 컴포트, 스포츠로 주행 모드가 나눠져 있지 않고 오로지 커스터마이징으로 세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주행 중인 이피션트 모드가 일반 차량의 컴포트 모드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코 모드가 없다 보니까 이피션트 모드에서 타력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초하드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피션트 모드에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덜컹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피션트 모드에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면을 다 읽어주면서 그 충격들을 전달할 때 아무래도 이 차량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부드럽게 전달해 준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 M340i하고 조금 비슷한 주행 감각을 준다고 노면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그거보다 좀 더 단단하긴 한데. 자, 방지턱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입니다. 과속 방지턱입니다. 역시 거의 점프대 수준으로 방지턱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AMG GT43 4도어를 주행했을 때처럼 확실히 올라가자마자 땅에서 다시 누가 나를 잡아 당기듯이 지면으로 당겨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서 리바운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속으로 넘게 되면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주행을 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방지턱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지턱을 30km 이상으로 넘었을 때는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넘으면 뭐 아주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이런 차니까요. 근데 이 X6M 컴피티션이 배기음이 M501만도 못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M401만도 못하는데 이 팝앤뱅이 거의 없단 말이죠. 물론 주행할 때 들려오는 배기음 소리는 진짜 훌륭하고 만족스럽기는 합니다. 규제가 자꾸 심해지면서 연식이 올라가면서 수입되는 차들마다 점점 배기음이 나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배기 버튼을 껐을 때는 일반 고급차의 정숙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지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 DSC를 완전히 끄고 기어를 시퀀셜 모드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로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고 악셀을 끝까지 밟은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고 악셀을 꽉 밟으면 더 찍고 악셀을 꽉 밟으면 더 찍고 활성화가 되거든요. 브레이크. 재밌다. 뭔가 무거운 게 뻥 나가니까. 맞죠. 악셀. 뭔 소리예요? 제가 너무 앓는 소리 냈나요? 뭔 소리예요 그게? 이 정도 느낌입니다. 막 뒤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잡당겨요. 저는 사실 제가 M5도 몇 번 타봐가지고 적응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중력감은 G포스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애니메이션 사이버 포뮬러를 보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부스터 온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확실히 런치는 부스트 온 뭐 이런 느낌이 나기는 나요. 사실 팔기통이 가져다주는 이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 부드러우면서도 이 절대 안 처지는 이 힘이 느껴지는 그 옆에 탔는데도 느껴지는. 잠깐만요. 갑니다. 저 놀이기구 이런 느낌입니다. 놀이기구 타도 저 울렁거려가지고 잘 못하는데 방금 이 바이킹 중력감. 예, 이거 올라왔습니다. 저 방금 쏠래. 속에서 쏠릴 뻔했다. 이 느낌. 재밌죠? 재미가 아닌가? 땀나네. 가장 편안한 기본 모드로 설정을 하면 배기도 끄고 오토 스탑앤고도 끄고 아주 정숙합니다. 아주 정숙하게 주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헤드라이너를 전부 알칸타라로 감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루프 블라인드 있죠. 이 블라인드는 직물이야. X7 때는 전부 다 알칸타라였거든요. 근데 왜 선블라인드는 직물로 했을까요? 이딴 거에서 원가 절감을 한단 말이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원가 절감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칸타라를 안 넣어줬다는 거는 브랜드 이미지를 너무 망치는 거 아닐까? 어이가 없네. 그리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BMW는 코딩이 있죠. 코딩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처럼 완전히 오토파일럿처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시내 도로에서 차선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앞차를 감지하는 기능으로 차선 유지가 꺼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었죠.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자동 변경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고속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왜 왔냐? 반자율 주행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속도를 한 93km 정도 맞춰놓고 현재 3차선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제외하고는 BMW의 2레벨 자율주행이 가장 수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손을 전혀 안 대고 있죠? 원래 1분에 한 번씩 핸들을 잡으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코딩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차와 옆차 차선을 양쪽 세 차선을 동시에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 한쪽 차선만 해제되면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테슬라와 똑같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코딩으로 이미 BMW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락킹되어 있는 거를 해제해주면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쓸 수 있는데 사실 핸들이 계속 터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그런데 코딩으로 이것까지도 해결을 해놔 버리니까 테슬라 오토파일럿처럼 쓸 수 있게가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하면서 우려했던 거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거나 차선을 정말로 놓쳤을 때 나에게 경고가 안 오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아주 다 잘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는 권장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 못하니까 함부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이 기능이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지금 아주 오랫동안 제가 손 놓고 타고 있죠. 이렇게 다시 또 차선 변경을 넣었는데 이렇게 실선일 때는 차가 알아서 안 갑니다. 실선일 때는 가지 않아요. 뒤에서 차가 오고 있어도 차선 변경을 안 합니다. 뒤에 차가 없고 주변을 다 살핀 다음에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긴 장거리에서는 아주 편리함을 주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 차가 자율주행 하려고 타는 차는 아니죠.
제가 솔직히 M850i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개개인마다 차를 선택할 때는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지나왔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생각은 M850i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애 둘 아빠인데 SUV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물론 M850i를 출고했으면 펠리세이드를 하나 더 추가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통합을 해서 X7을 갈까 생각도 했는데 X7은 한번 했잖아. 했던 거를 또 하기가 또 좀 그렇더라고요. 저의 입장은 그랬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X7을 페이스리프트 신형으로 가기에는 아이드라이브 8 시스템이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아이드라이브 7으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후회를 좀 했어요. 편안하게 가족들이랑 다니기가 좀 어렵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조져서 이래 타보겠냐, 굳이 이런 생각이 그런데도 아주 만족하는 이유는 남자는 M이니까. 맞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릉부릉. X6M 컴피티션을 같이 주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내돈내산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차량의 이제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급 차량 중에서는 구매할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량가가 너무 비싸지만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급인 RSQ8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입항이 워낙 적게 되고 있고 1억 8천을 그대로 다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RSQ8은 에어소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데일리성이 좀 더 좋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초고성능 모델을 살 때는 성능에 거의 다 집중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 X6M 컴피티션이 GLE63S AMG나 RSQ8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 면에서요. 물론 성능도 간지도 그리고 M이 가지는 상징성도 말이죠. 일단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이 구매는 강추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기변하지 않고 끝까지 타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손내산 리뷰를 계속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협찬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협찬 좀 해주세요. 모닝, 스파크 뭐든지 다 좋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